동치미의 마지막 녹화 현장에서 녹화 현장은 그야말로 울음바다가 됐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배우 손은숙 씨가 동치미에서 끝내 하차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무려 5년 동안이나 지켜온 프로그램이었지만 유영재 씨와의 이혼 이후 2달 만에 결국 하차를 택했다. 사실 손은숙 씨에게 동치미는 참 애착이 많은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심 끝에 하차 결정을 내렸다. 대체 왜 손은숙 씨가 하차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손은숙 씨가 자진하차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손은숙 씨는 유영재 씨와의 이혼 이후 심신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혼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유영재 씨의 과거사와 함께 친언니의 일까지 직접 듣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된 것인데요. 급기야 손은숙 씨는 실신까지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실신이 한두 차례 벌어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일매일 신경안정제를 먹으면서 버티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손은숙 씨뿐만 아니라 언니분이 훨씬 더 큰 정신적인 충격에 휩싸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언니분의 경우에는 공황장애와 함께 불안장애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의사가 지금 당장 입원을 해야 한다라고 권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개인사 때문에 부득이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황장애 약과 불안장애 약을 하루 최대치로 처방받아서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유영재 씨의 일로 두 자매가 모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손은숙 씨는 방송 출연 자체를 무척이나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영재 씨뿐만 아니라 손은숙 씨를 향해서도 비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유영재 씨와의 이혼 관련해서 개인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손은숙 씨는 최대한 버텨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 그간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피해자들이 숨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본인만큼은 최대한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결과적으로 손은숙 씨의 몸과 마음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또한 도의적인 책임감과 함께 동치미 제작진에 대한 미안함 역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은숙 씨가 동치미 하차 의사를 전달한 것은 굉장히 최근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제작진은 먼저 손은숙 씨에게 휴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은숙 씨는 하차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지난 9일 녹화를 끝으로 동치미에서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문제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손은숙 씨는 이제 유영재 씨와의 재판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개인사에 관련한 재판이잖아요.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개인사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는 동치미에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녹화장에서의 상황은 좀 어땠을까요? 손은숙 씨는 지난 9일 동치미의 마지막 녹화 현장에서 제작진들뿐만 아니라 함께 출연하는 동료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다라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녹화 종료 이후 녹화 현장은 그야말로 울음바다가 됐다고 하는데요. 5년 동안이나 함께 호흡을 맞춰왔던 작가들과 손은숙 씨가 함께 얼싸안고 눈물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작가들의 경우에는 지근거리에서 손은숙 씨가 그간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지켜봤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워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손은숙 씨는 오히려 제작진들과 지인들에게 미안함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개인사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라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실 손은숙 씨 입장에서도 유영재 씨의 결혼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영재 씨와 함께 신혼여행을 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는 모습들을 모두 다 보여줬잖아요. 그만큼 잘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개인사가 발목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손은숙 씨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손은숙 씨 정도의 인지도와 경력이라면 얼마든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치미 하차를 시작으로 일단은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쉬겠다는 입장입니다. 손은숙 씨는 제주도에도 혼자 지낼 공간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서울집과 제주도를 오가면서 일단은 심신을 달래겠다라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유영재 씨를 상대로 한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손은숙 씨의 언니분은 지난달 말에 분당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마쳤습니다. 사실 조사를 앞두고 친언니분이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자체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이 당한 일이 워낙 충격적인 일이었던 데다가 유영재 씨와의 녹취록까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이 구체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친언니에 대해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아니 한두 차례도 아니고 무려 5차례나 벌어졌는데 왜 사전에 유영재 씨를 제지하지 못했느냐라는 말들까지 나왔습니다. 좀 여러가지로 안타까운 사안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동생인 선우은숙 씨가 한 차례 이혼을 겪고 정말 어렵게 선택한 결혼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언니였기 때문에 동생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던 친언니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영재 씨의 행태였는데요. 총 5차례에 걸친 이 행위가 모두 달랐습니다. 이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유영재 씨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모두 밝혀질 내용들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식대로 문제 행위들이 이어졌다. 물론 그때마다 문제 제기를 하긴 했지만 매번 다른 방식으로 들어오는 통에 피해자 역시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련의 문제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털어놓고 인정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녹취를 확보를 했고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다. 선우은숙 씨 언니분은 일반인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만큼 2차 가해는 멈춰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피해자 조사가 끝난 만큼 피고소인인 유영재 씨의 조사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쉽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바로 유영재 씨의 거주지 때문인데요. 유영재 씨는 선우은숙 씨와의 이혼 이후에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왜냐? 당시 진행을 하고 있었던 라디오의 녹화장이 인천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라디오에서 하차하면서 다시 서울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선우은숙 씨 친언니의 성추행 사건이 기사화된 이후 유영재 씨는 돌연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동생분이 유영재 씨가 노트북에서 번개탄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단어들을 다수 검색한 흔적을 발견하고 정신병원에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시킨 겁니다. 특히나 유영재 씨 측은 치료를 통해서 심신이 회복된 이후에는 선우은숙 씨와의 결혼과 이혼 과정에서 있었던 세세한 일들을 모두 털어놓겠다, 소상히 밝히겠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한편 진흙탕 싸움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셈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영재 씨가 과거 노사연 씨와 함께 공연을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공개가 되는가 하면 우연히 아니라 그것은 노사연 씨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과도 스킨십을 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면서 대중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어찌됐건 일단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경찰 조사 아닙니까? 유영재 씨가 아직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부디 억울함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통해서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